이 드라마는 온통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페미니즘 드라마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끝장내는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4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올드 페어 여신의 재판입니다. 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전문 똥물리의 유튜버인 제가 또 출동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총 10부작 드라마이고 11월 4일에 1화부터 3화까지 공개, 그 후 매주 화요일에 에피소드 하나씩 공개되어 12월에 전체 회차가 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리뷰는 찍먹 리뷰입니다. 11월 4일에 공개된 3화까지만 보고 리뷰를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드라마가 생각보다 볼만하면 나중에 완결까지 다 보고 새로 리뷰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화까지 찍먹 리뷰만 하고 이 드라마는 기억에 묻어두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로펌 드라마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파워 당당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 여성들을 위한 오로지 여성 의뢰인만 받는 여성 변호사들의 로펌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결국 파워 당당 페미니즘 드라마 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킴 카다시안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을 잘 모르더라도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K-팝 걸그룹 아이들의 히트곡인 퀸카라는 노래의 가사로도 등장하죠. 이런 가사거든요. 쿨하고 섹시한 여성의 대명사, 뭔가 그런 이미지. 그리고 퀸카라는 노래에서 요 가사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 가사의 문장도 뭔가 킴 카다시안이 입에 달고 다닐 법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분은 뭐 전문 배우이거나 모델이거나 가수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페리스 힐튼 이후로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유명한 걸로 유명한 그냥 셀럽이죠. 엄청 영향력 있는 셀럽. 그 유명세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좀 충격적인 거는 이분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사생활 비디오 유출, 레이제이라는 가수와 사귀던 시절에 찍었던 아주 적나라한 사생활 비디오가 유출이 되어서 그걸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킴 카다시안 본인이 유출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유출한 이유는 당연히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명해지면 돈을 버니까. 킴 카다시안이 지금까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는데 세 번째 결혼 상대는 카니에 웨스트였어요. 카니에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카니에와 결혼한 걸로도 유명세가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의 몸매가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하체 쪽이 굉장하죠. 뭐 사람의 체형이야 워낙 다양하지만 자연적으로 저런 체형이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좀 비현실적인 하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미용의학, 성형의학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이다. 세간에서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도움이 있었더라도 본인의 타고난 피지컬이 이미 대단하니까 거기에 저런 버프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는 거겠죠. 의도적이었던 사생활 비디오 유출부터 몸매를 강조하는 섹시한 이미지로 유명세를 유지하며 돈을 버는 것, 성상품화 논란이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여성계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주체적 섹시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페미니즘적 화두를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을 위한 여성 의뢰인만 받는 여성 변호사들의 로펌이라는 이 드라마의 기본 배경 설정은 단순하게 보면 온통 여성 너무나도 페미니즘적이잖아요. 드라마 첫 장면부터 이 로펌을 만든 3명의 여성 변호사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을 그만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만둔 로펌은 완전 남자들의 세계인 거예요. 뭐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전형적인 기득권 램저들의 과시적이고 멍청한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그 한 컷으로 이 로펌에 대해 설명해주는, 여기는 여자 변호사들이 탈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장면이 시작부터 나와요. 그래 뭐 여성을 위한 로펌 좋다 이거야. 그런 소재로 괜찮은 페미니즘 드라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역시 킴 카다시안이 주인공이라는 것부터가 뭔가 확 어긋난다. 이게 여성을 위한 로펌이라며. 그런데 여성을 위한 로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혼 전문 로펌이에요. 이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성들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아직 3화까지만 봤고 나머지 7화 분량이 남아있으니까 이혼 외에 다른 사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3화까지 봐서 딱 느껴지는 건 이 드라마는 진짜 완전한 킴 카다시안의 드라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킴 카다시안이 그나마 관심이 있고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만 만든 드라마 같다. 너무나도 드라마 속 꾸며낸 세상
변호상이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혀 변호사 같은 느낌이 없어요. 물론 특정한 유형의 사건들만 다루는 변호사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한국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주인공이 변호사 개업하고 처음에는 등기, 나중에는 세금 전문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네가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제대로 된 변호사입니다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올즈 페어라는 드라마의 변호사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1억 달러 내놔, 2억 달러 내놔, 부자 남편한테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뜯어내는, 이거 뭐 해적 단위요 뭐요. 진짜 금액 스케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 재산의 절반 이상 뜯어내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완전 노다지판이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극한의 여성적인 판타지? 그런데 제가 해외 쪽 반응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여성들이 원하는 판타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성들이 보기에 모욕적인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고 판타지 같은 쾌감과 사이다를 느끼는 여성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킴 카다시안과 스스로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그들의 완벽한 판타지일 수 있죠. 뭐 1억 달러, 2억 달러 이러면서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 로펌은 10년 동안 그런 이용 케이스들을 전문으로 하면서 떼돈을 벌었어요. 주요 멤버 3인방 킴 카다시안이 연기한 알루라 그랜트, 나오미 와츠가 연기한 리버티 론슨, 니시 내시가 연기한 에메랄드 그린, 로펌이 떼돈을 벌었으니 이 3명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와,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너무나도 비싸 보이는 옷들과 보석들과 자동차들과 초호화 전용기의 기타 등등등 딱 3화 분량 봤는데 주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은 옷들을 입고 나온 작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패션이라든가 연예계를 소재로 다룬 작정하고 럭셔리한 컨셉으로 만든 작품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들의 로펌이라는 페미니즘 색이 아주 강할 것 같은 설정의 드라마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어처구니가 없는, 시작부터 그렇게 남자들을 조롱하면서 이건 여자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며 보여주는 게 이거라고? 뭐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 좋은 건 좋은 거, 눈요기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해 본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이 정도의 스펙터클은 없었다. 스펙터클, 구경거리, 진짜 굉장한 구경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옷보다 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카다시안의 몸매, 품이 있는 변호사답게 가슴이 깊게 파인 의상은 아주 기본으로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 듣도 보도 못한 뒤태, 어떻게 이런 의상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저런 의상을 입고 변호사 역할의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게 변호사인 척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잖아. 이렇게 킴 카다시안이 독보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긴 하지만 다른 출연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변호사로 보이는 캐릭터가 한 명도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카다시안이 빠져주는 장면이 꽤 있어가지고 글렌 클로즈, 나오미 와츠, 타라 폴슨 같은 명배우들이 어느 정도 연기 차력쇼를 보여주긴 합니다. 카다시안이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는 이 배우들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바보 같은 대사와 연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카다시안이 빠져주면 나름대로 명배우들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나오긴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평이 하도 안 좋아서 보는 게 많이 괴롭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괴롭지 않았다. 어지간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뺨치는 어마어마한 눈요기 구경거리들이 있고 유명 배우들이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평가는 역시 안 좋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드라마가 청불입니다. 야한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나오긴 하고요. 시각적으로 그다지 수위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대사가 장난 아니네요. 너무 성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한글 자막은 많이 순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단어들을 비튼 말장난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번역은 안 되어 있죠. 여성들의 이런 성적인 대화가 이것도 뭐 파워 당당 주체적 섹시 그런 거의 일환일 수 있지만 역시 너무 천박해 보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혼 케이스를 다루면서 남편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이 인간들이 죄다 변태들이야. 그런 변태적인 비밀들을 폭로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는, 이게 완전 이 변호사들의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세계를 상상하는 사고의 영역이 특정한 구역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영역은 그냥 카다시안의 머릿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계속 카다시안만 물고 늘어지기에는 이 드라마는 각본과 제작, 연출까지 다한 라이언 머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머피와 함께 작업한 핵심 크리에이터 2명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3명의 남자가 각본을 함께 쓰고 주도적으로 만든 드라마라는 점에서 애초에 제대로 된 페미니즘 드라마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킴 카다시안과 카다시안의 엄마인 크리스 제너까지 주요 제작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카다시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내용들만 나오니까, 그리고 킴 카다시안
카다시안이 가장 비중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만큼 이 드라마의 내용과 방향성에 카다시안의 존재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를 가장 만족스럽게 볼 사람이 킴 카다시안일 거예요. 글렌 클로즈, 나오미 와츠라는 명배우를 들러리로 쓰면서 완전 파워 당당 멋진 여성 변호사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니까 옷도 수십 벌을 갈아입고 말이죠. 그냥 뭐 대갈텅텅 아무 생각이 없는 말도 안 되게 모순적인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미모가 예전만 못하니까 여러가지 성형이나 미용 시술들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자의 케이스가 3화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3화의 첫 장면에서 여자 변호사들이 모여서 그런 성형과 미용 시술에 대한 수다를 왕창 떨어요. 레이저가 어떻고 필러가 어떻고 뭐 가격이 얼만데 효과가 끝내준다 뭐 이런 수다. 그러다가 뇌절하면서 여성의 성기에 받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질 PRP 주사인가? 그 주사를 맞아서 지금 내 버자이너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통통하고 완벽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아주 품위와 교양이 넘치는 킴 카다시안의 훌륭한 모습도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종 성형과 미용 시술의 효과를 예찬하다가 그런 시술을 아내에게 강요하는 남자를 응징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느낌이 들죠. 물론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남자가 파트너 여성에게 강요하는 게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모순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케이스 자체가 여성의 젊음과 외적 아름다움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남자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 1화에서 어떤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 남긴 명언이 언급되는데 아름답지 않은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 덕분에 내적인 자질을 개발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명언이에요.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는 이런 명언은 사실상 작품의 주제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내내 비싼 옷과 보석, 미용 시술로 외적인 치장에 몰두하는 여성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기가 찰 정도입니다. 이 드라마는 온통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페미니즘 드라마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끝장내는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어디서 주워들은 페미니즘 관련된 유명한 말 중에서 100명의 여성이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카다시안 페미니즘 이 드라마를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킴 카다시안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긴 할 테지만 카다시안식의 행보는 어찌 보면 여성들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체적 섹시 논란도 그렇고 이런 복잡한 담론들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머리가 텅텅 빈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드라마를 보고 머리가 지끈거리게 고민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니까 여기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올즈 페어 여신의 재판을 3화까지만 본 찍먹 리뷰 12월에 10화 완결까지 나오더라도 완결 리뷰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